험한 것이 나왔다. 검은 사제들로 잘 알려진 장재현 감독의 24년 신작 영화 파묘 시작하겠습니다. 첫 장면은 화림이 일본어로 와인을 권하는 스튜디오스에게 일본어로 대답하며 끝에는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시작됩니다. 장소는 병원으로 이동되고 아이를 상대로 무언가를 시험해 본 뒤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뀐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기까지는 화림의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의뢰인의 첫 인상과 저택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어두워 불편한 인상을 관객들에게 심었습니다. 화림 일행의 대화에서 상덕 영근에게로 화면이 전환되는 부분은 얼핏 서로 상반되는 스타일인가 하는 생각을 관객에게 심으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산을 오르며 여기를 모르냐는 화림에게 난 명당만 찾아라고 답하는 상덕은 끝내 이 건은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의 진행을 미룹니다. 의뢰인이 머무는 호텔에서 다시 모인 화림과 상덕. 상덕은 자신의 딸이 우주공학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자신이 아는 풍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관객에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저는 여러 번 언급되는 이 풍수가 마지막에 주요 테마가 되려고 이렇게 복선을 까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화림의 대살굿과 상덕의 파묘는 의견이 서로 다른 이들의 일치가 결국 돈으로 묶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관을 옮기고 자리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싱겁게 마무리되려나 하는 순간 사람의 머리를 가진 뱀을 죽이고 보물을 탐하려는 이들이 있었다면서 관을 뜯는 엑스트라의 존재 등 멈추려던 전개를 다시 흐르게 하는 강제적인 요소가 조금은 억지스럽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화림 일행의 굿과 상덕의 빠른 움직임, 그리고 여우가 범의 척추를 꺾었다. 일가족이 전부 마무리되고 사실상 연락을 취할 사람이 고모님 한 분만을 남기고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사실 이 여우가 범의 척추를 꺾었다는 대사가 이후 있을 전개를 암시하는 멘트인데 스님이 보여준 창고에서 화면에 잡히는 음향사 문항에서 일본 문화가 엮여 있다면 아마도 여우는 일본 귀신 같은 것을 뜻할 것이며 범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당장 모르겠지만 이때쯤 저는 단순히 가족에게 일본 음향사가 저주를 건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앞서 파묘를 도왔던 일행이자 뱀을 사냥했던 일꾼이 재차 등장하게 되는데 상덕이 직접 그 장소로 움직이게 하는 트리거였고 그곳에서 세로로 매장된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를 정도로 큰 관이 등장하면서 영화의 초반부에 나왔던 스산한 분위기가 영상에 담겨집니다. 이번에는 화림이 반대를 하는데 앞에 상덕이 반대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로 본인의 관점에서는 좋지 못한 것이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것이 뛰쳐나와 마을의 돼지들과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봉길이 목격합니다. 제대로 된 형상을 보이지 않던 그것은 문디의 화림에게 인간이냐 묻고 이에 화림은 인간이 아닙니다. 전 당신의 부하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은어와 참외를 대령했느냐 재차 묻는 그것에게 은어를 대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화림. 여기서 은어와 참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은어는 일본에서 흔하게 먹는 생선 요리 중 하나이나 참외는 대중적인 과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하기 위해 15엔 50전을 발음해보라 했다 하는데 이 장면에서 화림이 전 당신의 부하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화림을 시험하기 위해 걸어본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소동이 지나가고 봉길이 입원을 하고 화림과 같은 업을 하고 있는 광심과 자해가 등장하면서 이 세 명을 통해 봉길의 입에서 그것의 정체를 관객에게 유추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가장 큰 내용은 제 영상이 늘 그러하듯 스킵하고 상덕의 딸이 결혼식을 올리면서 영화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영화 파묘였습니다. 이 영화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집니다. 사실상 두 개의 영화를 하나에 끼워 맞춘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하나에 담으려다 보니 좀 아쉬운 부분이 많게 느껴졌습니다. 보통의 영화가 등장인물들의 소개, 갈등의 소재 등이 보여지는 제1막, 주요 에피소드가 나오는 2막, 마무리 정리가 되는 마지막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파묘는 1, 2, 다시 1, 2, 3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루하지는 않았는데 대체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남는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영화가 아니라 미드의 첫 번째 시즌 같은 느낌으로 온갖 떡밥들은 잔뜩 던져주고서는 급하게 마무리하는 것 같은 게 좀 아쉽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림의 할머니, 봉길의 신병 얘기라던가
시즌 마지막에 살아남은 박씨 가문의 아기가 시즌 5나 6쯤 성장해서 화림의 앞에 나타난다던가 그런 것들을 같이 봤던 지인과 술 한잔하면서 얘기해 보기도 했고요. 자료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상덕이 파는 묘자리에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나 화림이 구슬하는 장면 등 검은 사제들에서도 느꼈지만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정성이 보이는 게 또 강재영 감독님 작품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서일까요? 앞에서 칭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화림에게서 처음 언급되는 정령이라는 개념이 일반 관객들에게는 서양 문화의 엘프, 페어리 등으로 인식되는 반면 아시아 특정 문화권에서 도깨비, 요괴 등을 정령 또는 정괴라고 칭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대본에 삽입했다고는 하나 그냥 혼이나 귀가 아닌 괴라고 표현했으면 좀 더 익숙한 맛이지 않았을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일제강점기, 매국 등 너무 한쪽으로 쏠릴 만한 소재들을 다루고서도 괜찮은 마무리를 만든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27일 현재 기준 평점 8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도중에 나가는 관객은 없었던 것 같네요. 이전에 장지영 감독님의 사바와 때는 세계관의 이해가 너무 어려워서 도중에 나왔다는 관객들의 후기 댓글도 가끔 본 것 같거든요. 재관람에 대한 의사는 없습니다. 혹시 본다 해도 최민식 배우님의 연기나 김고은 배우님의 굿하는 장면을 한 번 더 보러 가기 위한 정도일까요? 만약 예고편을 보시고 관람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솔직히 보러 가시라고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요.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본업을 잊어버린 물리치료사 잉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